우린 남들보다 많이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은퇴 1년 만에 저축만 까먹고 있더라고요. 이 말, 60세 공무원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던 한 부부의 고백이에요. 퇴직금 3억,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도 부부 합쳐 월 250만 원. 남들 보기에 딱 봐도 안정된 노후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 생활 패턴의 변화,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겹쳐 우리가 진짜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사실 이 부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불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는 또 하나의 시작이거든요. 문제는 그 시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왜 은퇴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월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생각보다 많았던 지출의 진실. 이 부부는 퇴직 후 당분간 여행도 하고 여유롭게 살자며 월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은퇴 후 6개월이 지나고 가계부를 보니 월 평균 430만 원이 나가고 있었죠.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생각하면서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평소엔 없던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눈에 띄었어요. 주말마다 다녀온 소소한 국내 여행비, 갑자기 생긴 치과 임플란트 비용, 손주 용돈과 자녀의 긴급 생활비 지원, 집안 인테리어 간단한 리모델링. 돈 쓸 시간은 많고 수입은 없고 이게 은퇴의 현실이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지금은 좀 써도 되라는 심리적 여유가 방심을 부르죠. 문제는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6개월, 1년이 지나면 결국 퇴직금 3억도 속절없이 줄어듭니다. 2. 남편은 집에만 있고 나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일과 정체성의 붕괴.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9세에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어씨 부부의 이야기예요. 퇴직 전에는 남편이 워낙 바빴고 아내도 집안일로 늘 분주했어요. 그런데 은퇴하자 남편은 말 그대로 무기력 모드에 들어갔고 아내는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는 이 남자가 낯설다고 느낄 정도로 괴로워했대요. 처음엔 시간이 많으니 커피도 마시고 드라이브도 갔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할 일이 없으니 TV만 보는 남편과 지출만 늘어난 현실이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아내는 잠을 설치고 남편은 은근히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감을 호소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과 일의 의미가 사라진 데서 오는 혼란이에요. 이 경우 재정적인 계획뿐 아니라 시간 사용의 전략, 그리고 은퇴 후 역할 재정립이 같이 필요합니다. 3. 우리 집 월세만 150만 원이에요. 은퇴 후에도 줄지 않는 고정비. 마지막 사례는 도시에서 은퇴한 62세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본인은 전세로 나왔는데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면서 매달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 외식비까지 더하니 부부가 연금을 받아도 매달 100만 원 이상 적자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퇴직금 일부를 계속 꺼내 쓰고 있대요. 이게 몇 년 가면 퇴직금도 바닥나요. 결국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으론 오래 못 가겠구나 하고 작은 도시로의 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랍니다. 이처럼 고정비용, 특히 주거비가 높은 부분은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은퇴는 막연하게 돈 많으면 괜찮겠지라는 접근으론 부족해요. 아래 3가지 포인트를 기억해 보세요. 돈이 아니라 흐름을 관리하라. 월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고정비를 줄이세요. 1년에 한 번은 생활비 리모델링을 하듯 구조를 점검하세요. 은퇴 후 역할과 목표를 새로 정하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벼운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수입에 작은 씨앗을 심어라. 퇴직 후에도 월 5만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불안이 훨씬 적어요. 취미 기반의 소득, 유튜브, 글쓰기, 텃밭 농사 등 지속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하며 퇴직금 3억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준비 없이 쓰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은퇴는 자유의 시작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생활비의 현실, 역할의 공백,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모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부부는 은퇴 후에도 괜찮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숫자를 현실로 계산해 보시고 삶의 계획을 다시 써보시길 추천드려요. 노후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에겐 두 번째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 칼럼. 퇴직금 3억으로 충분할까? 공무원 부부도 흔들린 은퇴 1년 차의 진실. 은퇴는 단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이며 그에 맞춘 정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3억 정도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특히 공무원 부부처럼 퇴직금과 연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계층조차도 12년 내에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자금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과 그에 대한 현실적 대비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지출 구조를 과소평가한 부부, 우린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퇴직한 60세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 3억 원과 월 250만 원의 국민연금 수령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월 300만 원 정도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1년 후 실제 평균 지출은 43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여행, 외식, 여가 활동의 빈도 증가. 손주 돌봄 및 자녀 지원. 의료비 및 치과 비용 등 돌발성 지출. 간단한 리모델링 등 예상치 못한 소비. 이는 은퇴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리적으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표출되며 지금 아니면 못해라는 인식이 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중 65%가 은퇴 2년 이내에 자산의 20% 이상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례 심리적 공백과 역할 상실. 남편은 무기력해지고 저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경남 창원에 사는 지방직 공무원 어씨 부부는 퇴직 후 남편이 급격하게 일상 무기력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던 생활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고 아내는 심리적으로 답답함과 초조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퇴자는 단순히 소득이 끊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는 부부관계의 긴장,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 우울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전체 중 33.4%에 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산 준비 외에도 은퇴 이후 시간과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 월세 150만 원의 부담. 우린 집 한 채 없을 뿐인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서울에 거주 중인 62세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본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거주 중입니다. 월세 150만 원, 여기에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이 합쳐져 고정 지출만 월 3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입과 퇴직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매달 적자가 쌓이며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노후 자산 유지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국토교통부 2023 자료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거주 노년층의 주거비 비율은 평균 소득의 40%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25%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재무 불안, 이렇게 대비하라. 위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산의 흐름과 구조, 삶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총 자산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설계하라. 월 고정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한 고정비를 줄이세요. 자산을 소비가 아닌 현금 창출형 자산임 대수입, 배당, 부업으로 일부 전환하세요. 은퇴 후 일상 구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은퇴 이후에도 일정한 생활 루틴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의미 있는 활동 봉사, 가벼운 일, 취미 기반 수익 활동을 구성하세요. 주거 전략을 미리 세우자. 수도권 거주자는 이주 계획 또는 다운사이징을 사전에 고민해야 합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파산 위험이 커집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3억이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현실과 충돌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돈의 유출은 예측보다 빠르고 은퇴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퇴직금은 불안의 원인이 아닌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생활비 구조와 심리적 변화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늦기 전에 은퇴 설계를 다시 꺼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움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